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축하를 드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전시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정년도 축하드리고. 제가 참, 예. 제가 참, 이게 축하를 드려야지 되는 건지, 제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벌써 퇴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축하를 드려야지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게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애니메이션이나 뭐 학교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애니메이션은 아마 제가 이제 독일 유학 갔을 때, 제가 이제 90년, 제가 이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 필름 페스티벌? 예, 그때 이제 유학 갔을 때 첫 해 5월 달에 밸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상영도 있었고, 그때 우연히 그 극장에 가서 그 영상을 보고 매력적인 걸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 공부도 좀 부수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는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애니메이션 쪽을 같이 작업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가 아마 96년 이었을 거예요. 96년이요. 네. 오래됐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도 아닌. 진짜 이제, 한참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경력이 되시고, 또 이만큼 역량도 이제 좀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 예술의 졸업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그 독일에서 공부 마칠 때 그 독일에 있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이 어느 시점에서 되돌아볼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뭐 어떤 특정의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예술은 아닌 것 같고, 그때의 시대 상황이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게 또 예술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년 이후에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운 시간도 그렇지만 이제 의식도 좀 더 이제 교육자라는 약간은 모범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좀 학교에 있으셔가지고 좀 모범적인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것도 맞나요? 아무래도 교육자 생활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나 이제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연구직이다 보니까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대학이라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들의 이제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교수들이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전시 와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 중에서 하나가 목기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동안에 그림만 하실 줄 알았는데 목기가 정말 예쁘게 이렇게 있는 거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아까 잠깐 여쭤봤지만 뭐 가구도 하시고 집도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또 교수님의 앞으로의 그 영역은 어디까지 넓혀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합니다. 출발은 호기심? 호기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제가 학부를 회화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어떤 양식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작품에 있어서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답답해했던, 그래서 같은 작품을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와서는 아무래도 학술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뭐 논문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손으로 하는 작업이 궁금하던 차에 우연히 이제 취미 활동으로 목공을 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집도 한번 지어보고 싶고, 예.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게 목기도 한번 제작해보고, 최근에 배웠던 게 이제 오칠인 것 같아요. 오칠. 아, 예. 오칠. 예. 아,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는 영역은 더 확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제 이 범주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형상, 내지는 형태, 공간 이런 거를 찾는 작업이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 이미 새로운 걸 더 이상 하기 싫다고 그러시는 거에 비해서는 이미 여기 AI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거 이미 새로운 곳에 너무 깊이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이미? 이거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이제 인문학적으로 연구한 거는 한 8, 9년 된 것 같고요. 오. 그게 이제 우연히 그 제자가 그 연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포스트 휴먼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 제자들하고 같이 그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문학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이제 올해 끝났어요. 이제 7년째 했던 프로젝트였고, 그러면서 인문학 쪽으로는 연구를 많이 해오던 차에 이전과는 좀 다른 어떤 신기술, 기조가 보이기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근데 비약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2학기 인공지능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하고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실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된 거는. 근데 최근은 거의 동반자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제 관련 영역이기도 하고, 또 예술가들이 활용을 하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런 생성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아날로그 그림, 회화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집도 지으시고 그릇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AI까지 이제 선물을 이미 준비를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뭐지? 학생들이 지금 2학기 동안에
그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면서 좀 에러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근데 이제 신기술을 처음에 이제 본인이 하던 영역에 전맥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누가 됐든지 간에 뭐 그전에 컴퓨터나 인터넷, 사진기라든지 그런 게 예술계에 이입이 될 때도 그런 반응들을 보였었고, 특히나 인공지능은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너무 수월하게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영역도 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인문학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이제 이미지 창작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을 잘 다룬다든지 그러면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 이제 매체가 가지고 있는 확장적인 개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다가올 세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학생들은 조금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기존에 해오던 작업들도 있고, 근데 그 기반으로 뭔가 결과를 보고 싶은데 새로운 게 들어와서 뭔가 약간 인쇄술을 발달했을 때 민주화 된 것처럼 이 영역도 모두가 다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전공자들이 기술을 내지는 도구로서 기술을 익히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또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소수의 이제 학생들을 빼고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럼 그래도 이제 대학에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최근 들어서. 이번 학기에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는 그 처음에 인공지능 작년까지만 해도 다 좀 부정적이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챗GPT를 안 쓰는 학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금씩 정말 우리 생활에 잠식이 되어 있을 거 아닌가, 결국에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일반인들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지 되는 그런 소양 같은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그게 마지막 우리의 해답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활용 면에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챗 GTP 같은 일종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예를 들어 뭐 플럭스라든가 아니 플럭스 뭐 제미나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여러 개의 유형인데 약간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유료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이제 저희 대학원이 공학 연구 개발하는 팀도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또 접근하는 것과 그냥 실질적 연구 개발에서 기술을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면에 있어서도 그거 못지않게 많은 역량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뭐 유튜브를 만든다든가 일반적인 홍보 영상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이게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학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논문에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서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을 해낸다든지, 그러려면 프로세스가 일단 프롬프팅을 잘 해야 되니까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왜냐하면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질문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답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번 가지고 모든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 감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기술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짧은 인터뷰 시간 동안에 핵심 요약을 딱딱 집어주시니 또 강의를 듣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학생들도 네. 제가 이야기하면 졸립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네. 좀 유머스럽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퇴임하고 나서는 이게 풀어지는 건가요? 자유롭게. 그러고 싶어요. 오늘 학생들이 뭐 내년에 점 보라고 해서 봤더니 네. 바보가 나왔더라고요. 바보와 자유가 나왔는데 오. 그게 이제 자유로움 속에서 새로운 영역을 뭐 개척해 나가는 의미라고 그러는데, 그 바보가 거의 조커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런 거. 뭐든 할 수 있는 광대 조커 약간. 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정말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거를 아예 처음부터 빵 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질문지가 있었어요. 빼먹은 게 없는지. 거의 한 것 같은데? 이 퇴임 전시에 대한 감회를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셨다고요? 학생들이 이제 제가 작품을 해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전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너희들 작품도 같이 전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연구를 하면서 물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생성도 해보고, 그 결과물들을 사람들한테 한번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도 뭐 이렇게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핑계 같지만 좀 시간이 좀 많아지면 그 전에 기획했던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 작업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취미로 했던 이런 목기나 이런 것들도 응용을 하면 설치 작업도 같이 하면서 좀 재미있게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미완성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네.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면 인공지능 관련된 것도 좀 깊이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상은 기획한 거 한 3편이 있는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영상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렇게 전시가 오픈되고 사람들이 좀 알기 시작하면은 불러주시는 그런 전시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는 네, 전시도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좀 합니다. 같이. 잠깐만요.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로서, 네, 관객으로서의 김정 교수님 계속 작품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그냥 느끼는 거는 여기 보면 노예들이 합창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함축적인 것 같고 뒤편에 뭐 인형이라든가 이런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김정현 교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과거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냄새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단지 이제 어떤 재료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번 전시도 인형을 해서 이미지 안 보고 그냥 왔다가 이제 아까 사진을 다 찍었어요. 작품을 쭉 자세히 봤는데 보면서 어떤 그런 옛날에 갖고 계셨던 것들이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어떤 권력 아니면 조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그게 계속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 전시를 이렇게 보니까 역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좀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형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노포르마라는 이제 그 영어 그 명칭도 생각을 했는데 천지인 중에서 일단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그거는 뭐랄까 약간 삶에서 느끼는 느낌?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세계라는 그런 부분을 추구를 하지만 거기에 이제 제목에서 보셨듯이 부조리라는 것들이 사실은 약간의 음악에서 보면 불협화음 같은 하지만 그 불협화음이 사실은 좋지 않은 소리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꼭 필요했던 소리들이었는데 왜 불협화음으로 치부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
그거를 좀 작품에 반영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적인 고발이라기보다는 그 인간들 삶에 대한 애착 같은 거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형태 내지는 이미지를 빌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목은 약간 자연이라는 것을 같이 항상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그 소재 중에서는 따뜻한 나무가 좋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파나도 보면 이제 목파나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재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전시들은 제가 부조리라는 제목을 탄 이유가 기존의 어떤 질서를 부정한다 이런 것도 이런 거죠. 부조리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삶의 어떤 단편들이 한 번만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짚어보면 그 안에는 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모순들이 있는데, 그 모순들을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좀 더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연하고는 나이답게 조금 아름다운, 왜 보수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술도. 좀 아름다운 이미지, 형태, 그리고 소재, 이런 거를 제 스스로도 찾았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내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지. 근데 모르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오히려 내가 삶에서 이렇게 통찰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훨씬 편하고, 저 나름대로는 그게 옳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이제 소재들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작품 이미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이 접근하기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들키신 건가요? 네? 들키신 건가요? 아, 그런데 아까 그 인형목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이제 이 모든 이 작품들의 조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을 지금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요. 아까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네, 이거 그러면은 교수님의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계획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이제 어떤 특정 기간, 직업으로서 아니면 어떤 교육자로서 특정 기간이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기쁘기 전에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할 때 약간 슬픈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 그냥 일단은 건강하게 잘 살고 싶고요. 그리고 글쎄 저는 이제 워낙에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창작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나이 때문에 체력적인 한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정신적으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를 경계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한
뭔가 새로운 걸 향해서 계속 도전하는 게 삶을 더 풍요롭게. 저는 누워 있으면 아프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럼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면서 움직여야지만이 네.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교수님 내년부터 전시나 행사나 뭐 그런 데서 엄청 많이 활약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엄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때그때 네. 생각했던 것들을 담아내는 정도로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자리 있으면은 언제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고 축하드려요. 많으셨어요. 축하드려요.